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세계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이 연휴의 마지막 날인데요. 우리는 연휴가 없습니다. 누가 뭐 어김없이 생방입니다. 그렇죠. 오늘 또 출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들어야죠. 네, 아무튼 보람차시죠, 예. 곽우신 기자도. 그럼요.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온대요. 아 그래요? 네, 그럼요. 진심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 가보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광화문 집회를 향해서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가 방역 시스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자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면서 이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온 국민이 오랫동안 애써온 상황에서 국민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대단히 비상식적 행태라고 꼬집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하는 이건 뭐 거의 직격인데 그렇죠. 아무튼 지금 정광훈 목사는 보석 상태인 거죠. 네, 지금 현재 보석 상태였죠. 근데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요. 그러니까 네, 이 따르고. 보석을 취소해 달라 이렇게 청구하기로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앞서 민주당의 당권 후보들도 굉장히 지금 뭐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정광훈 목사에 대한 비판이 상당했는데 서울중앙지검도 서울중앙지법의 정광훈 담임 목사에 대해 보석 취소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이 됐다가 보석 허가받고 4월부터 풀려 나와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당시 재판부는 전 목사가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는 집회나 시위 혹은 위법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보석 조건을 내걸었던 바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광화문 집회가 위법적인 시위다, 집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은 이번 광화문 집회로 참가한 거를 정광훈 목사 조건 위반으로 봤는데 문재인 퇴진 8.15 범국민 대회로 이름 붙여진 어제 집회는 본래 100명이 참가한다고 신고한 집회였었는데 실제로는 금지된 다른 집회 인원까지 몰리면서 수천 명 이상이 몰렸죠. 그러면서 법원은 이제 서울시 행정조치를 막고 집회를 허가했었지만 실제로 통제가 안 됐을 뿐더러 방역수칙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곳곳에 충돌이 발생했었기 때문에 경찰도 지금 이 집회를 불법 집회로 규정한 상황입니다. 자, 법원이 어떻게 재구속을 할까요? 어떻게 저는 보세요? 지금 일단은 요건은 감염병 예방법이라든지 어떤 불법 집회 그거 말고 예전에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보석이 취소됐던 것 네. 조건을 달았어요. 예. 특히 이런 거 집회에 참여하지 않는 이런 조건들은 조건 위반이 있기 때문에 요 사유만으로도 보석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데 혹시라도 뭐 이거 보석 취소가 안 된다 하더라도 지금 다른 범죄가 좀 더 추가가 됐거든요. 지금 고발을 했는데 감염병 예방 중에 자기 격리 위반이라든지 허위 자료 제출 요건 또 만약에 수사 당국에서 심각하게 생각하면 이것도 구속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자가격리 상태에서 그 나돌아다니다가 지금 구속이 돼서 된 사람이 있거든요. 실형까지 선고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석 취소가 혹시 안 된다 하더라도 다른 건으로도 조금 신병에 문제가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이제 정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중수본까지 모두 지금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정광훈 목사를 고발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든 조치가 있지 않겠느냐. 네, 좀 그런 기본적으로는 뭐 보석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고요. 보석 취소되면 굳이 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보석이라는 거는 재판하는 과정에서 그 신병 자체가 밖에서 한다는 건데 이 조건을 좀 위반했기 때문에 취소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나머지가 다 합쳐서 아마 재판이나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면 지금 이제 추가 기소 가능성이 상당히 그렇죠. 농후하다. 뭐 네. 감염병 예방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 거죠. 추가 기소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건들은 지금 진행자께서 설명을 좀 하셨는데 실형이 지금 계속 되고 있거든요. 네. 적게는 6개월 단기 실형이 되는 경우도 있고 예. 1년 실형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플러스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자가격리 위반으로 그런 것만이 아니라 이만희 총회장의 경우를 똑같아요, 놓고 지금. 보면 그러니까 방역에 이제 협조를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방해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네. 이미 선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속됐죠. 그렇죠. 뭐 횡령 부분도 있었지만 구속이 예. 됐었고 예. 특히 자가격리는 개인적 부분이지만 허위 자료 제출한다든지 지금 얘기는 아마 안 하고 싶은데 한 700여 명이 지금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신천지랑 똑같아요. 예. 뭐 제2의 신천 사태 우려가 아니고 저는 제2의 신천 사태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오히려 더 상황상. 심각하다고 보는 게 대구보다는 서울 지역의 인구 밀도가 너무나 높기 많은 때문에 거죠. 전파력이 이제 더 심각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책임을 져야 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니 그런 것도 전례가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이건 배짱이라고 해야 됩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이걸 갖고 또 비판해봤자 이거 들을까 싶기도 한데 네, 그 과학적인 걸 다 무시하면 어떡합니까? 쇠기의 경일기입니까? 아니 그 집회 참석했던 분들은 뭐 테러니 뭐 바이러스를 뿌렸니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말이 됩니까?
뭐 그날 이제 집회날 정광훈 목사가 한 이야기들 사실 옮길 그 가치가 좀 적은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뭐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구청에서도 미리 가서 정광훈 목사에게 좀 자가격리를 권고를 하고 참여를 좀 자제를 한 상황이었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무시를 한 채로 강행이 됐었고 뭐 아시는 것처럼 사실 법원에서도 서울시 행정조치가 들어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집회를 허가해주면서 조건들을 붙였던 게 있었는데 사실상 법원에서 좀 판단을 좀 안이하게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아니, 들고요. 많은 사람들은 뭐하라 그뭐 마스크 끼고 뭐 거리두기 뭐하랍니까? 그렇게 했는 거 아닙니까? 1995님이 지금 문자 주셨는데 자영업자들이 너무 절망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이 마스크 쓰기 열심히 한 사람으로서 바보가 된 기분. 제 말이요. 그러니까 뭐 일반 시민들이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열심히 해도 이런 사람들이 안 나와버리면 됩니다. 또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자영업자들은 또 경제 또 무조건 타격받는 사람 자영업자들이 제일 먼저 타격받거든요. 그러니까요. 사실 이번 연휴 기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금 이제 경제적으로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좀 많이 나섰고 그런 차원에서 임시공휴일도 지정이 됐던 거고 이번 주말 기점으로 해가지고 뭐 이제 소비 진작하기 위한 뭐 쿠폰 발행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나왔었는데 사실상 그런 조치들 자체가 의미가 없게 된 상황이 되어버려서요. 옛날에 그 법률 미꾸라지라는 표현이 있었죠. 네, 법꾸라지라 그러죠. 법꾸라지라고 예. 제목에 반꾸라지라고 해야 되거든요. 아니 뭐 이거 아니고서는 뭐 어떻게 설명될 방법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아휴 참.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는데 근데 이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현역 의원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이 당시 광화문 집회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매일경제가 처음에 보도를 했는데요. 홍문표 의원은 광복절 집회 참여를 인정을 하면서 격려차 참여를 했다. 이제 당시에 이제 지역구에서 올라온 종교인 등이 참여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늦게 도착해서 동료 의원들을 만나지 못했고 본인은 연단에 올라 연설을 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집회에 참석한 게 아니라 이제 지역구 종교인을 격려차 10분 정도만 만났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아니 격려차 가는 것도 문제인 게 오지 말라고 가지 말려야 말라고 되는 그랬잖아요. 거잖아요. 무슨 격려소 방문한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 얘기요? 어쨌든 뭐 지역구에서 좀 그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만나러 간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여러 매체에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역 의원은 하지만 전직 의원은 그 여러 명 등장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뭐 김진태, 민경욱 전 의원들이 현장에서 사회주의 독재 정권 끝장내자, 뭐 이번 총선 부정선거 등이 이제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뭐 현재까지 밝혀진 바는 어쨌든 현역 의원은 홍문표 의원이 유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당 지도부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지도부 입장에서 지금 다소 곤란할 것 같기는 한데 뭐 김종인 위원장이나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몇몇 매체들이 접촉을 해가지고 인터뷰 요청을 했던 내용을 보면 그냥 이제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았고요. 또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의의 자체, 그러니까 왜 광화문 집회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그들이 왜 정부를 비판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목소리를 경청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다수의 의견은 좀 극단적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조금만 돌이켜 보면은 자유한국당 시절 같은 경우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황교안 전 대표부터 해가지고 지도부가 대거 집회에 결합을 해가지고 발언도 많이 하고 그렇죠. 또 지역 당협위원회들에서 버스도 대절해가지고 많이 또 당원들과 함께 올라오고 그래서 규모 자체를 판을 키우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데 반해서 이번에는 좀 이제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약간 이런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정치 집회이긴 한데 뭐 이른바 태극기 부대 지금 좀 성격은 좀 다르지만요.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던 뭐 그 사람들하고 뭐 결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관련된 의원 홍문표 의원이 딱 그런 건 아니지만 참석을 했는 걸로 보이고 김진태 의원이나 뭐 전직 의원들도 참석을 한 건데 그러니까 정치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석을 계속 하는 건데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가 앞으로 갈림길 같아요. 이건 계속 하고 이건 계속 벌어지고 있고 중도를 조금 지향해야지만이 지지층은 오를 거고. 근데 이걸 또 핵심 지지층인데 버릴 수는 없고 뭐 이런 딜레마에 좀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냥 원래 이제 그 좌든 우든 극으로 갈수록 목소리가 커지기 때문에 네. 그리고 단호해지지 않습니까? 무시를 못해요. 또 그거를 무시한다면 또 되게 단호하게 또 대처를 그러니까 이제 하거든요. 극에서 그러니까 극 쪽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기회주의 집단 뭐 이런 식으로 또 공격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또 방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도 입장이 나왔죠. 그러니까 뭐 공식적으로 입장이 나왔다기보다는 박범계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합당 대변인 혹은 대표급의 전광훈에 대한 입장 정리가 발표되었다는 기사가 눈에 띄지 않는다라면서 입장이 뭔가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이제 배준영 대변인 이름으로 구두 논평이 나온 게 있는데 좀 기묘합니다.
광화문 인근에 서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정부 실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정부 여당은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라면서도 그 다음 문장은 수도권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모든 국민은 정부의 방역 대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반반이에요. 일종의 양비론입니다. 반반이고 김종인 위원장 생각이 아닌가. 근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대표 시절에 비하면 그래도 좀 진일보했다. 그때는 그러니까, 같이 가서 했거든요. 예, 옆에서. 그러니까 고민을 하고 있고 뭔가 이제 거리를 두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평가절하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평가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근데 그것이 이제 확실하게 그 스탠스를 정하고 확실하게 대국민 메시지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면 네. 오히려 그게 더 화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방향을 그렇게 세웠으면 더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예. 이쪽 저쪽 다 요거도 먹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걸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표현도 일부 보도에서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중간지대를 잘 지키고 있을 때 이득을 보기 때문에 하는 건데 지금 이제 통합당 입장에서는 잘못하면 그 모호성 자체가 오히려 양쪽에서 다 비판받게 되는, 양손에 다 떠나보내게 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렇게 처제지도 못하고 네. 적극적으로 가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김종인 위원장하고 또 중진 중에 일부들하고 생각들이 다르니까 정확한 통합된 목소리는 못 나오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네, 또 통합당인데요. 통합당이 내년 4월 재보궐선거 지역구 중 하나인 경남 의령군에 군수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제 연합뉴스와 인터뷰한 걸 보면 당이 갖고 있는 원칙을 그대로 지켜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물론 이제 비대위 의결 절차를 밟아야 확정됩니다. 지금 의령 군수가 비어 있는 상태입니까, 자리가?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군수직이 이제 상실이 되는 거고요. 네. 다만 지금 또 불법 정치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다가 현재는 보석으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권한 대행 체제로 운영 중인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내년 4월에 보궐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여기에 네. 이제 그러면 미래통합당 소속 군수가 이제 저지른 일 때문에 공석이 됐으니까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공천을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럼 민주당은 들어라 이런 이야기로 연결이 요거만 되는 보면 거예요? 뭐 맞죠. 그렇죠. 좋죠. 근데 이제 지금 확정된 곳이 세 곳이에요. 서울, 부산, 의령이요. 네. 의령 제가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크기로 따지면 뭐 1000분의 1 이렇죠. 거기다가 의령 같은 경우는 무소속이 나와도 뭐 사실은 민주당은 되긴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범통합당 계열 아니냐. 그렇죠. 뭐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뭐 염두에 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결국은 만약에 이제 민주당이 이걸 듣고 아, 예, 우리도 그럼 안 되겠습니다 하면 통합당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의령군 그러니까 그만큼 가치적으로 선점하기엔 좋은 주제 같긴 합니다. 통합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카드를 그 만지작거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겠죠. 입장 바꿔서 누구라 하더라도 이거는 뭐 꽃놀이패 같은 거죠. 얘기해도 그래요? 어차피 지지 않는 거거든요. 거기는 진리도 없는 거고 네. 거기다가 선거에 안 내겠다 하면 예.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 통합당은 이렇게 잘하는데 왜 민주당은 당헌 당규를 무시하고 부산시장이나 서울시장 내느냐 분명히 그렇게 여론에 좋게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은 뭐 이런 거는 정말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나 혹은 이제 통합당 지도부에서 만약에 의령군 후보를 내겠다고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결국 너희도 똑같은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민주당 길을 열어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사실 그렇게 선택하기 쉽지 않을 거고 또 기본적으로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무소속 후보가 나와서 당선된 다음에 입당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추후에 시간이 좀 지난 딱 하죠 후에. 통상은. 네, 뭐 통상도 그렇기도 하고 워낙 또 그 당색이 좀 강한 지역이다 보니까요. 또 규모의 차이도 서울, 부산, 의령 사이 이제 규모의 차이도 있다 보니까 통합당 입장에서는 명분으로 보든 실리로 보든 안 내는 쪽이 할 만은 훨씬 한데 유리할 거죠. 네. 상식적으로 이제 또 접근을 해보면 서울, 부산하고 의령이 같습니까? 한 대구 정도만 돼도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다르다는 것은 뭐 다른 게 아니라 정치적 파괴력을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거 크기, 결과가 크기. 미치는 정치권에 미치는 파장. 크기 파장이 음. 거기다가 또 계속 얘기를 했지만 거기는 범야권 미래통합당이 당선될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처음에 이제 던지는 메시지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본질적인 부분을 생각해 보면 고개만 끄덕거리고 말 것 같아요.
하고 그냥 말지. 어유 의령에 안 낸다니 대단하구나 이렇게 국민들이 인식하지는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뭐 듭니다. 많은 보도들에서 이게 압박용이 될 것이다라는 식으로 보도가 나오긴 했는데 실제로 이거를 압박용이라 보긴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광역자치단체장의 그 가지는 정치적인 위상이라는 게 또 있으니까요. 다만 이제 통합당이 어쨌든 지금 나오는 메시지 자체가 뭐 갑자기 막 툭 튀어나왔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고는 볼 수 있는 게 지금 뭐 통합당에서 박수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바로 지금 그 민주당이 원래 당원으로 갖고 있던 그 내용을 법률로서 못 박아두는 거거든요. 이제 정의당, 국민의당과 함께 이제 그 공동 발의한 상황이고 통합당에서도 40여 명의 의원들이 동참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재보선에 그 공직자의 부정부패 등으로 실시될 경우에는 후보를 내지 못하게 하는 거를 법률로 박자라는 움직임을 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요 일이 터졌을 때 통합당은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 사실은 뭐 뻔하죠. 네, 저는 뭐 이게 막 엄청 뭐랄까요? 통합당이 이번에 행위한 거에 대해서 뭐 나쁘게 볼 것이냐, 뭐 이게 이런 것도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또 엄청 또 뭐 대단한 걸로 또 봐야 되나? 나쁠 싶기도 것도 하고. 없죠. 아니요, 근데 그 입장 바꿔서 그 다른 사람이 통합당 지도부다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꺼내줄 네. 수 있는 전략적 카드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뭐 그러니까 어떤 평면적으로 어떤 무엇이 중요한데 이런 성질의 문제를 떠나서 여론 공간에서 통합당이 이렇게 선수를 치고 나오면 민주당은 당연히 고민에 빠지죠. 예를 들어서 그렇죠. 통합당에서 우리는 그러면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공천 안 하기로 했다고 선언을 했을 때 기자들이 어디로 달려가겠어요? 민주당 달려가가지고 민주당 입장은요 이렇게 물어볼 그렇죠. 거 아닙니까? 당장 이제 내일 또 아침에 회의 그러면서 끝나면 계속 그거 뉴스가 물어보겠죠. 쏟아질 건데 재미난 게 지금 이건 그냥 내부 검토지 확정돼서 발표한 게 아니죠. 그렇죠. 네. 8월 29일에 민주당 당 대표가 선출이 되죠. 만약에 그 타이밍에 탁 쳐버린다면, 그러니까 새로운 그러니까 당 대표 되는 사람한테 처음으로 기자들이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던지는 질문이 이게 되지 이거가 될 않겠습니까? 겁니다. 그렇겠죠. 난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새 후보도 연말인지 뭐 이거 그 선거 보고를 내는 것 가지고 말들이 많거든요.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저희와 인터뷰에서 그럼 연말쯤 가서 판단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죠. 이야기한 네. 바가 있었습니다. 김부겸 후보는 바로 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결국은 뭐 이 정치 공간에서 정치 공간이라고 하는 게 국회의사당만 있는 게 아니라 여론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뭐 충분히 꺼내줄 수 있는 이거 좀 전략적 카드인 조금 것 다른 얘기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김종인 위원장은 이 김종인 표의 원칙 같은데 타이밍이나 이런 거나 뭐 의제를 빨리 내는 거는 탁월한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뭐 정치력일 예. 수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빠르고. 통합당과 민주당의 지지율의 추세라는 게 있는 상황이니까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대중적으로 통합당에 비해서 어떤 도덕적인 비교 우위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 상징 자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었는데 점점 이제 그런 것들이 집권이 가면 갈수록 많이 지금 훼손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민주당은 앞으로 통합당에 비해서 무엇을 비교 우위로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대중적인 지지를 호소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이슈들이 자꾸 생기면 생길수록 새로운 걸 발굴하지 않으면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뉴스 3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곽우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